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응시입니다. 오늘도 김철웅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4월에 학교 설립에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6월에는 건물을 올리기 위한 착공식이 있었죠. 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게 된 데는 그 부영그룹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골프장 부지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골프장 땅 전체를 기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부를 일부 하고 남은 땅이 좀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특혜 논란이 있는 바로 그 땅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부영그룹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부지를 기부한 이후에 이 남은 골프장 땅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주시에 도시계획 변경 심의 신청을 냈는데요. 네. 이게 그래서 과연 기부인지 또 아니면 거래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취재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네. 지역의 미래와 지역민의 바람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에는 켄텍이 있다, 한국에너지국가대학이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분야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는 2025년까지 학생 1000명, 교수 100명의 작지만 강한 연구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멀고도 쉽지 않은 길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저희 대학 설립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입지는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부영그룹의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전 본사와 불과 2km 떨어진 이곳에 대학이 들어서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학이 와야 한다며 치열한 유치전을 펼친 겁니다. 한전은 나주에 있고 한전공대는 강주에 있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원과 간절한 소망이 많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연구 중심의 대학, 한전공대와 같이 세계적인 연구 중심의 대학이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단계에 걸친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제시한 부영 골프장 부지가 광주시가 제시한 첨단 3지구를 제치고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첨단 3지구 일원 87.88점,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일원 92.12점으로 최종 1순위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평가에는 부영그룹이 땅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부영그룹이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54%인 40만 제곱미터를 조건 없이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2019년 감정가로 8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거액의 부지를 조건 없이 희사한 데 대해 당시 지역민들은 크게 기뻐했고 정치권도 부영그룹의 통큰 결단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결정되고 1년이 채 안 된 지난 2019년 말 부영그룹은 지역사회에 이목을 끄는 행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대해 나주시에 도시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를 낸 겁니다. 골프장이었을 때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영그룹의 아파트 건설 계획은 5,300세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기부한 것이 결국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겁니다. 그 기부라는 내용 우리가 순수하게 모든 거 그 이후에 조건이 없다는 게 기부가 아닐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기부를 했다고 이 소문이 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전공대 유치가 됐는데 그 한전공대의 그 땅을 이제 인수받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거다 이렇게 돼버린 게 시민을 조금은 더 우롱한 처사가 아닐까 해서 좀 섭섭합니다.
나주시와 부영그룹은 아파트 건설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18홀짜리 골프장의 절반 이상을 학교 부지로 제공하고 나면 쓸 수 없게 되는 골프장의 나머지 땅을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부냐 거래냐의 논란이 이어지자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는 부영그룹의 순수한 기부였음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애를 썼습니다. 지난해 6월 부영그룹 서울 본사에서 있었던 기부증서 전달식에서도 기부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특혜 의혹은 정치권으로 비화됐습니다. 학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에너지공대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영그룹 특혜 논란을 거론하며 특별법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당시 확정된 평균 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특혜 요구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은 통과가 됐고 학교 건물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부냐 거래냐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부영그룹은 5,3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나주시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입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 부지 용도 변경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설명회 시작부터 부영그룹 특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소리를 높여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다음에 제대로 이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나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한두 차례 더 거친 다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영골프장의 용도 변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민설명회를 듣고 이후에 공청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서 마지막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건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이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그 나주시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안건이 일단 상정이 되면 부결되지 않고 통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학 부지로 기부한 땅의 가치가 8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아파트를 건설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논란의 핵심일 텐데요. 이게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영그룹 측이 가져가는 이익 네. 천차만별입니다. 나주시의 경우는 약 3천억 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는 부영그룹이 가져가는 아파트 그 개발 이익이 많게는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까지도 될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의 아파트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많은 개발 이익을 챙겨갔다고 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부영그룹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지 사전에 취재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나주시 빛가람동 908번지 옛 부영 골프장 부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로 기부하고 남은 땅 35만 제곱미터에 부영그룹은 20층에서 28층 높이의 아파트 5,300세대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용도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나주시와 부영그룹은 현재 자연녹지인 골프장 잔여 부지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될 경우 한꺼번에 5단계를 뛰어오르게 되는 셈이 됩니다. 땅의 종류를 올리는 일, 이른바 종상향을 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승하게 되는데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수직 상승은 그 사례를 찾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5단계 수직 상승한 거잖아요. 현재 자연녹지 지역 체육시설에서 일반 주거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거니까 거기 보통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용도지역 바뀔 수는 있는데 여기는 신도시거든요. 계획된 도시거든요. 계획 신도시에서 용도지역이 5단계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없어요.
이건 특수한 사례인데 영도 지역 변경이 이렇게 되면 그것이 그 토지 소유자의 어떤 노력 없이 토지값이 갑자기 오르는 거거든요. 부영이 얻는 거기 이득이 최소 한 6,500억에서 지금 혁신도시 그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럼 1조 5천억까지 예상이 돼요. 건설업계가 부영 측의 사업 계획을 토대로 분양대금과 들어간 비용을 분석해 봤는데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가운데 비용은 8,010억 원이 들어서 6,99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주시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3억 원 안팎임을 가정하고 5,0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가량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마진율을 20%로 가정하면 부영 측이 가져가는 이익은 3천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나주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데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부영이 그러면 이 아파트 건설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냐? 글쎄요, 이것들이 지금 아파트 개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35만 2천 평방미터의 제곱미터에 5,328세대를 지금 짓겠다고 저희들한테는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협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단언할 수는 없죠. 한국에너지공대에 800억 원어치의 땅을 기부하고 아파트 건설로 거둬갈 예상 수익이 3천억 원이냐 7천억 원이냐 1조 원이냐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부영그룹 측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기부인지 거래인지가 성격이 불분명한 아파트 건설로 부영 측이 가져갈 이익이 수천억 원대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적정 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핫 이슈가 되는 그 이재명 그 대장동 그 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 환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녹지 공간을 포기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사기업이 부영이 이득을 이제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아파트 상승하는 것까지 치면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는데 너무 한 기업에만 몰아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기업이 그렇게 주민들의 이제 희생으로 이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네, 처음엔 기부냐 거래냐의 논란이었다면 지금은 아파트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짓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느냐 이게 쟁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주시나 전라남도 부영그룹과 시민단체 모두 여기에 옛 부영골프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부영 측이 가져가는 이익이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걸 두고 이제 갈등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영그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부영그룹은 이 사안 자체가 거론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그 취재와 인터뷰를 시도를 했는데요.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렵게 연락이 닿은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보통은 이제 기자들이 그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취재를 거부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조차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극도의 거부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시민단체나 혁신도시 주민들이 최근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마련해서요. 네. 부영그룹이 과연 부영그룹 측이 계획한 대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주시나 전라남도 그리고 부영 측이 이런 지역 사회의 움직임에 반응을 하느냐일 텐데요. 지역사회 여론 그리고 최근에 그 대장동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따라서 반응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수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더 갖고 지켜봐야겠군요. 네. 네, 김준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군수의 시사본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